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홍준표에 대하여입니다. 보수계의 이단화, 모래시계 검사, 독고다이 등으로 표현되는 홍준표 전 자한당 대표. 최근에 홍카콜라라는 유튜브 방송으로 직접 국민들 앞에 섰습니다. 홍준표는 김영삼 대통령의 추천으로 정계에 입문하여서 김영삼 키즈로 불리긴 하지만 상도동계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였던 민주파리도 아니고 정통 보수파 산업화 세력도 아닌 어찌 보면 현재 자신들 스스로는 보수파라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면서도 가슴속에 흉터로 남아있는 박정희는 독재자라는 생각에 이성과 감성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많은 5060 세대들의 전형적인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홍준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홍준표가 다시금 보수 우파의 대표로 나설 수 있을지, 홍준표가 대표로 나서면 정통 보수우파 정당을 바로 세울 수는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80년대 청년 시절을 민주투사로 추앙받던 김영삼과 김대중을 추종하면서 막연히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군부 독재가 종식이 되고 민주화가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보냈던 5060 세대 중 한 명인 홍준표. 대학 시절 운동권에 투신하여 열성적으로 데모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나이 들어서 일종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한 많은 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무현도 그런 부채의식을 입에 올렸었고 안철수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홍준표는 딱히 말로는 한 적은 없지만 그의 행동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5060 세대들은 이성적으로는 산업화 세력들의 동조를 하면서도 감성적으로는 민주화 세력들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적대적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두 세력을 동시에 지지하고 있는 이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공로를 이야기하면서 마음으로는 유신 독재 타도를 외치고 머리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른 정치 행보를 칭송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유신 독재자의 후광뿐이라 비하하는 그런 일종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불쌍한 시대적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홍준표는 정계에 입문하려 할 때 김대중계와 김영삼계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 고민을 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김영삼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소위 말하는 김영삼 키즈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상도동계로 일컬어지는 민주파리 건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상도동계가 민주파리 경력이 없었던 홍준표를 왕따시켰을 수도 있으나 홍준표 자신도 민주파리들이 별로 탐탁치 않아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삼이 문민정부와 김대중이 국민의 정부를 겪으면서 많은 이들이 민주파리들이 민낯을 보고 실망을 했었듯이 홍준표도 민주파리들에게 실망을 했었던 듯합니다. 민주파리들이 본색을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다. 어떻게 저렇게 두 개새끼들이 집요한 발목 잡기를 뿌리치고 대한민국을 이리도 부강하게 만들 초석을 세웠는가 하는 그런 경외로움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 민주파리들의 요설에 속아서 그저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생각하면서 무엇이 독재인지도 모르고 어떤 독재를 하였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독재자라고 세뇌되어 살아온, 그리하여 박정희라는 이름을 들으면 존경과 증오심이 동시에 생기는 그런 시대의 아픔을 간직한 수많은 보수파 국민들 중 한 명인 것입니다. 아무튼 당내에서 세력을 키운 만큼 역량이 되지도 않았고 딱히 어느 세력에 속하지도 못하였던 그는 결국 당대표를 하긴 했었지만 그저 지나가는 일회성 얼굴 마담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지난 대선 때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어 아무도 선뜻 나서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홍준표를 총알바디로 내세웠기에 가능했다
보입니다. 다음 대선은 문재인의 실정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이자 민주파리들이 합심하여 홍준표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 요즘 자한당의 모습입니다. 현재 자한당은 민주파리 탄핵 찬성 세력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다음 정권은 자신들의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권에 철벽을 쌓고 다른 세력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무성이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아마도 대선 출마를 위한 숨고르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선 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별다른 이변이 없다면 다음 대선 후보로 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조중동이 밀어주고 종편이 띄워주고 유튜브 사기꾼들이 전방위적으로 밀어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튼 민주파리들이 내세울 후보는 정해졌고 홍준표는 그들로부터 견제를 받을 것이며 그가 탄핵 찬성 세력의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실망한 정통 보수 우파들의 외면을 받고 있음을 볼 때 그가 자한당 대선 후보 경선에 등록조차 할 수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녀 자신이 워낙 걸어다니는 1인 정당이라서 당내에 세력이 없었더라도 당대표도 하고 대선 경선도 나가고 대통령도 당선이 되었지만 홍준표는 홍카콜라를 응원하는 많은 일반 국민들이 있다 하더라도 당내 세력이 없다는 그 한계를 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는 대다수 5060 세대가 겪고 있는 정신질환인 민주화라는 망상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민주파리들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서 자신들만 호의호식하고자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속이려 했던 허상이라는 것을, 그러니 민주파리들에게 전혀 빚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통 보수파 애국 국민들에게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홍준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서 산업화 세대들이 무분별한 산업화 추진을 비난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앞만 보고 그리 부지런히 달렸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만일 좌고우면하였었다면 지금 우리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애국 국민들에게로 다가가는 두 번째 걸음입니다. 홍준표는 박근혜도 가슴 아팠지만 자한당을 살려야 한다는 당면 과제 때문에 근시안적 선택을 하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버린 것에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태극기 애국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일신영달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는 각오로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손에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가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리할 수만 있다면 그는 정통 보수 우파의 대표로서 정통 보수 우파 정당을 이끌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많은 수의 보수우파 국민들이 박정희는 독재자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민주파리들이 지난 반세기 동안 줄기차게 국민들을 세뇌시켜온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민주파리들에 의하여 세뇌되어서 민주파리들이 보수우파이고 정통 보수우파들은 극우 또는 수구 꼴통으로 부르고 있는 그 불쌍한 국민들을 계몽시켜야 할 것입니다. 독재는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은 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것이며, 박정희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절대적 지지로 통과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법치주의였다는 것을, 자유민주주의였다는 것을 당당하게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홍준표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